말이 인간 정신의 복잡한 구조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칼 융의 이론은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조명하고 말이 어떻게 강력한 잠재 의식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에 따르면 적절한 말로 어떻게 누군가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그의 심오한 통찰력은 심리학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까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가르침은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풀어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에는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광대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우리의 행동, 감정,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영역은 언어의 힘을 통해 형성되고 통제되고 심지어 조작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 삶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쓰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은 종종 간과됩니다. 칼 융은 단어가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사람의 깊은 심리 구조를 관통하는 상징과 원형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으로 통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단어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감정, 두려움, 욕망,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언어는 일종의 마법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되면 정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원형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원형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상징과 모티프입니다. 어머니, 영웅, 그림자, 현명한 노인과 같은 이미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각인된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단어는 이러한 원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라는 단어는 어두운 실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압하고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까지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단어가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일지라도 심오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개인 무의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된 심리적 유산이 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에는 역사 전반에 걸쳐 인류의 경험, 상징, 그리고 원형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이러한 유산에 접근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은 사용하거나 듣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까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화, 종교 경전, 고대 전설에서처럼 특정 단어는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칼 융에게 언어를 통해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은 힘이자 책임입니다.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입혀 오해, 갈등, 심지어 심리적 고통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단어는 자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영적 치유와 성장의 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언어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언어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와 소통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단어는 우리의 내면적 대화, 이해, 그리고 자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자신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언어가 인간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독특한 틀을 제공합니다. 단어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닌 상징적 힘을 통해 인간 심리의 깊숙한 곳까지 꿰뚫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때로는 자기 대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힘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적절한 단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인간의 마음은 외부에서 볼 때 복잡하고 신비로운 구조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이해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질서와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며 마음의 취약성과 방어 기제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인간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며 방어 기제는 개인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활성화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방어 기제는 우리 마음이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사회적 가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의 사회적 얼굴, 즉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성격입니다. 칼 융의 말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일종의 사회적 의복입니다. 사람은 이 가면을 통해 외부 세계에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수용, 존중, 그리고 소속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가면은 또한 우리의 약점, 두려움,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감추는 역할도 합니다. 마음의 이러한 취약한 부분은 말의 영향으로 쉽게 촉발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말은 가면 뒤에 숨겨진 사람의 진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반대로 방어 기제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합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무의식 속에 감추고 인정하기 꺼리는 어둡고 억압된 측면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나 개인 스스로도 종종 싫어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그림자 측면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데 이는 심각한 심리적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말을 사용하면 이러한 그림자 측면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불협화음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신적 취약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방어 기제는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투사, 부정, 억압과 같은 심리적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우리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어의 힘이 작용합니다. 말은 방어 기제를 극복하거나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누군가의 방어 기제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는 적절한 말은 무의식에 도달하여 억압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불안감을 유발하고 심지어 심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할 때 심리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칼 융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대립은 자아 실현으로 가는 길에서 불가피합니다. 반면 말을 잘못 사용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하면 방어 기제를 촉발하여 완전히 무력화되거나 심지어 파괴적인 행동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조종과 심리적 폭력의 일환입니다. 인간 마음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말을 사용하여 대상을 기습 공격하여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의식적인 인식과 윤리적 가치로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방어 기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칼 융의 연구는 개인의 방어 기제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 또한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규범, 문화적 가치, 그리고 공유된 원형은 개인의 방어 체계를 형성합니다. 사회적 압력은 말을 통해 무의식의 뿌리를 내리고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칼 융의 심리학에서 언어는 방어 기제를 해체하는 데 있어 열쇠이자 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 발전의 길에서 사용되는 말은 방어 기제를 완화하고 그림자와의 화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에 사용되는 말은 개인의 취약성을 표적으로 삼아 심리적으로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고려해야 할 민감한 문제입니다. 인간 마음의 취약성과 방어 기제는 칼 융 심리학의 초석입니다. 이러한 기제는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며 언어는 이러한 노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말은 방어벽을 허물고 개인을 진정한 자아와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오히려 벽을 두껍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와 더 건강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자주 논의되는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작입니다. 그림자는 인간 정신에 어둡고 숨겨져 있고 억압되어 있고 종종 의식적으로 부정되는 측면을 의미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내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사람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감정, 생각, 행동의 총체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하고 마주하는 것은 심리적 온전함과 자아 실현을 향한 개인의 여정에서 필연적인 단계입니다. 그림자라는 개념은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억압된 분노와 같은 무거운 감정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맞서려면 용기와 깊은 내면의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칼 융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불의의 빛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그림자는 종종 무의식 속으로 밀려나 숨겨집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자아 발견을 향한 개인의 여정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변화의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인정하며 통합하려고 시도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통합이 심리적 건강과 성숙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과 행동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림자에 맞서는 사람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히고 온전한 자신을 느낍니다. 언어와 단어는 그림자에 맞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단어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는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며 적절한 단어에 의해 이러한 취약함이 쉽게 촉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단어, 표정 또는 눈빛 하나가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감정을 자극하고 강렬한 심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맞서려면 주의와 세심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칼 융의 치료적 접근 방식에서 그림자를 다루는 것은 그들의 어두운 면을 억누르기보다는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자신 내부에 갈등하는 부분들을 조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내면의 온전함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때로는 자기 성찰을 통해, 때로는 무의식적인 자료, 꿈, 환상, 예술적 표현을 접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이 힘들지만 치유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맞서는 잘못된 방법이나 강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을 때 이 과정을 강요하면 개인은 방어 기제를 더욱 강화하거나 심리적으로 폐쇄되거나 심지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를 다룰 때 개인의 속도와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개인의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림자는 또한 집단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어두운 면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쟁, 편견, 사회 문제는 이러한 집단적 그림자의 발현입니다.
칼 융은 개인의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사회적 그림자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사회가 더 건강하고 의식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에 맞서는 과정은 칼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밝은 면을 모두 포괄합니다. 이 과정에는 용기, 인내, 그리고 자기 이해에 대한 깊은 열망이 필요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개인의 변화와 영적 성장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말과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면과 화해하고 더욱 온전하고 건강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한다는 것은 내면의 균형을 확립하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면과 화해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과 질문을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롭고 심오한 개념 중 하나는 다니마, 애니머와 아니무스, 에너머스입니다. 융은 이 용어들을 인간 정신 속의 여성적 원형과 남성적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자신의 젠더와 정반대되는 내면의 존재, 즉 원형이 존재합니다. 남성의 여성적 측면을 나타내는 가니마과 여성의 남성적 측면을 나타내는 가니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면적 형상은 개인의 심리적 온전함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또 다른 젠더는 우리의 정서적 삶, 관계, 심지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개념은 칼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의 초석입니다. 이러한 원형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경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여성적 자질, 감정, 직관, 그리고 정서적 측면을 상징하는 반면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적 자질, 이성, 의지, 그리고 힘을 나타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원형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심리적 균형과 성숙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상반되는 힘의 조화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와 자기 인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종종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며 의식의 영역 밖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들은 꿈, 환상, 예술 작품,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낭만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나 여성의 강한 의지와 결단력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원형들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며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원형은 종종 오해받아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원형을 인식하거나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내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억압하면 감정적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거부하면 자신감 저하, 내적 갈등, 의사소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자기 소외, 심지어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직면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젠더 대응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통합은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세계 모두에 대한 더 넓은 이해의 문을 열어줍니다. 언어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단어와 상징을 통해 이러한 내면의 인물들은 의식화되고 개인은 그들을 인식하고 소통합니다. 칼 융의 치료에서는 꿈 해석,
예술적 창작, 그리고 의식적 대화를 통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은 내면 세계 내의 남성적 힘과 여성적 힘의 균형을 맞추고 그림자와 조화를 이루며 심리적 온전함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영향은 개인 심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형은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적 상징과 여성적 상징은 신화, 전설, 그리고 종교 문헌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집단 무의식을 반영하며 사회의 성 역할, 가치관, 그리고 규범을 결정합니다. 칼 융은 개인이 이러한 문화적 원형과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개인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인간 심리의 내적 대립과 이러한 대립의 조화를 상징하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내면의 젠더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고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성숙의 열쇠이며 진정한 자각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이해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깨달음을 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심리적 성장은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모두 포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젠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심오한 개념 중 하나는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는 생각, 기억, 감정으로 구성된 심리적 구조로 개인의 무의식 속에 축적되고 강렬한 감정적 충격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의식의 영역 밖에 존재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콤플렉스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 반응, 그리고 감정 상태를 형성합니다. 콤플렉스의 힘은 깊은 뿌리와 강렬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옳든 그르든 말에 의해 촉발되면 개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는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 억압된 감정,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축적되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거부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과도한 비판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무의식에 상처를 남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상처는 콤플렉스로 발전하여 개인의 정신의 그림자 영역을 형성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영역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개인 자신도 이러한 영향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콤플렉스는 힘을 줄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콤플렉스를 촉발하는 말의 힘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구조를 활성화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단어는 콤플렉스를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족함과 관련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지칭하는 단어는 방어 기제를 활성화하고 심리적 균형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화나 단어 하나가 사람의 심리적 구조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발 과정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사람은 말 한 말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신체 언어, 감정 반응, 행동 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능동적 상상력과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복잡한 감정을 외부 세계의 사람과 상황에 투사합니다. 컴플렉스가 활성화되면 사람은 때때로 비이성적으로 반응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칼 융의 치료적 접근에서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은 주요 목표입니다. 콤플렉스는 표면적으로 억압된 감정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이해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치료 과정에서 콤플렉스는 단어와 상징을 통해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콤플렉스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콤플렉스에 맞서는 것은 종종 고통과 불편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콤플렉스를 촉발하는 방식은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개인의 콤플렉스를 부추길 수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그 집단 구성원의 콤플렉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이고 민감한 언어 사용은 개인 심리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에도 중요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개인의 컴플렉스가 사회적 원형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콤플렉스는 인간 심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오한 힘입니다. 언어는 이러한 힘을 활성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콤플렉스의 본질과 그것이 언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할 데 없는 지침서입니다.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건강하고 공감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화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영적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에 맞서는 것은 종종 자신 내면의 싸움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은 때로는 침묵의 비명과 같습니다. 이해하거나 볼 수는 없지만 깊이 느껴지는 갈등입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처럼 이 갈등은 성장, 변화, 그리고 더욱 진정한 자기 발견의 문을 열어줍니다. 콤플렉스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포용하는 것은 자기애와 수용을 더욱 깊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영적인 자유와 힘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빛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 침투하는 말의 힘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말로 누군가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미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사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무거운 윤리적 책임과 심오한 심리적 결과를 수반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말이 의식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언어의 영향력은 표면에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며 이러한 영향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미치게 하거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인간 심리의 섬세한 본질에 해롭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모든 개인은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길에 있으며 말을 통한 조작은 이 여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오용은 개인이 내면 세계에서 만들어온 균형을 깨뜨리고 방어 기제를 과도하게 촉발하여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의 파괴적인 영향은 단순한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심리학에서 윤리적 입장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인간 정신의 심층을 탐구하는 것은 복잡하고 연약한 과정입니다. 칼 융의 접근 방식에서 언어와 말은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개인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나 무주로 사용될 경우 이러한 힘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리적인 조작은 사람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며 이는 칼 융의 심리학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말로 심리적 효과를 창출하려면 의식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말을 사용하면 사람의 내면 세계를 만지고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의 심리적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연약하고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어떤 개입도 사람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거나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개인이 자신의 영적 온전함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말은 이 과정에서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악의적인 의도로든 칼처럼 사용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심리적 개입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칼 융 심리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힘을 인식하면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서 더욱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말의 힘을 보호적이고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의 개인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말이 타인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관계에서 더 깊은 공감, 이해, 그리고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정한 심리적 건강은 말의 파괴적인 면과 치유적인 면을 모두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적절한 말로 누군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심리적 효과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영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가 이 힘을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인간 정신의 연약함 앞에서 말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정신건강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말의 힘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취약한 부분까지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유하고 의식을 고양시키지만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와 소통을 의식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책임입니다. 진정한 힘은 말, 공감, 그리고 윤리적 가치 뒤에 숨겨진 의도에 있습니다. 말을 무기가 아닌 다리로 삼아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합시다. 적절한 말로 형성하는 연결은 치유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힘을 윤리적이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적절한 말로 누군가를 미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어 후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